그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행정수도 이전 합헌이다. 당시 재판관이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관습헌법이라는 자체가 애매모호한 법이고 지금 서울이 수도라는 게 법에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임기 내에 반드시 대통령실의 완전한 이전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2004년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해줬으면 마음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세종시를 뭐 본의한 얘기 좀 이렇게 많이 세종시 입장을 우리 이희택 기자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행정수도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가 행정수도 완성이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대전에서 타월 미팅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도지사, 최민호 시장, 이장우 시장, 김태형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를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타운홀 미팅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광주는 왜 그랬느냐. 무한공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대단히 의아했습니다. 그 보셨죠? 타운홀 미팅. 네, 봤습니다. 네, 기사도 보고 저기도 보고. 예. 예, 중요한 건 이쪽 대전 충청권에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10대 공약이 있었잖아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 그렇죠. 그 자리는 마치 조선시대 신문고처럼 민원을 듣는 자리였어요. 아시다시피 카이스트라든가 연구단지에 소속된 어떤 연구원분들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예. 대전이 어쨌든 과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취임 후에 이렇게 단시일 내에 국민과의 대화라는 게 아마 가장 단시일 내로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대통령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국민들이. 저는 개인 민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통령을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좀 가이드라인 차라리 그 사회자라든가 집행부에서 참모진에서 대전 가서는 이렇게 해서 요 의제로 하겠습니다라고 차라리 공시를 해줬으면 아마 조금 달라졌을 건데, 그냥 모든 주제를 다 받다 보니까 그렇게 쏟아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게 해수부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 순번으로 충청권으로 왔다는 자체가 약간은 충청권 여론을 의식한 어떤 움직임이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면서. 네, 그런데 그 행정수도 해수부 얘기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가 오늘 안 나오는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참 어이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대통령이 대전 충남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언급하는 것도 집중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뉘앙스 자체가 대전 충남이 반대할 것이다. 세종이 반대할 것이다라는 말은 되게 줄였단 말이야. 없었어. 대전 충남만 반대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대전하고 세종이 함께 가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종은 어쨌든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행정수도라는 특별성을 갖고 있는 건데, 우선 제가 느꼈던 거는 세종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가? 세종시법 1조를 모르나? 세종시가 왜 탄생했는지 모르나? 민주당에서 세종시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나? 이런 것들이 의심이 가는 그런 멘트들을 봤기 때문에 너무 좀 안 좋은 인상을 남겼던 미팅이 아니었던가.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서울에서 근무하다 대전에서 근무하는 건 가능하다고 본다.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세종 집무실의 위치를 대전으로 착각했을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요. 대전과 세종을 거의 동일시하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멘트가 지금 그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내려가서 근무한다. 이집무실을 설치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개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불가능할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뉘앙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선 때 김경수 지사가 왔을 때, 그리고 전 지사가 왔을 때, 그리고 대통령이 말했을 때 뭐를 말했냐고요. 개헌을 유형 판결을 안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나 이런 것도 보내겠다. 대통령실을 하겠다. 완전 이전을 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 근데 입장이 전혀 바뀌어버리는 뉘앙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상당히 실망을 했다는 거죠.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전이라는 표현을 워딩을 잘못하신 건데, 그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대전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혼재된 것 같아요. 세종이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데 대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 대다수 언론들이 대전치고 가로하고 세종이랑 넣어줬어요. 네. 친절하게. 그래서 이제 아마 워딩 이제 대전에서 하다 보니까 워딩이 잘못된.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까지 세종시에 대한 이해, 세종시 위상,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다.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얘기하면서 세종시 완전 이전 문제는 헌법 개정사항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거든요. 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개헌에 앞서서 특별법이잖아요. 네. 자,
자, 그럼 특별법 얘기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걸 동력으로 개헌으로 가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개헌을 먼저 강조하는 순간 대통령실 완전 이전은 불가능한 명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파급력이 국회까지도 넘어가는 거예요. 국회는 지금 국회법에 분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위헌 판결 때 대통령 거주지, 대통령 직무,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두 개를 위헌 판결의 요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뉘앙스는 대통령실 이전 자체는 거의 집권할 때는 임기 당시에 이제 될 수 없는 일로 되어있고 개헌도 좀 어렵다는 걸 풍겼고 지금 그렇죠.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불안해. 불안한 것도 불안하죠. 뉘앙스 자체가 여기가 다른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뭐 또 저는 이 멘트도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의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뭐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행정부와 매몰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칠 수 있다고요. 자, 여기서 그 참모진을 제가 표현한 부분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아시죠?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았어요. 근데 이석연 그 법제처장이 그 선거 기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헌재의 판례 변경이나 헌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 행정수도 완성이 이런 얘기를 워딩을 했고 이재명 후보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언론 그가의 어떤 판단에서.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거의 연결이 돼요. 완전 이전은 헌법 개정 문제라서 대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게 최종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은 뭐라고 했어요? 6월 17일에 그 한 방송사 출연해가지고 행정수도 이전은 합헌이다. 당시 재판관이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다면 그 관습은 폐지됐다라고 해석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얘기를 더 관심 있게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거에 꽂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요. 대통령의 그게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위헌 심판을 받아봐야지. 예. 근데 이제 이 관습헌법이라는 자체가 애매모호한 법이고 지금 서울이 수도라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서울시 행정특례법에 잠깐 이제 수도의 지위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을 뿐이지 이 관습법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이거는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야 무슨 관습헌법으로 헌법을 이길 수가 있겠어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뭐 위헌이 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행정수도 건립 특별조치법이더라고요. 예. 특별조치법도 문제가 많다. 자, 이승동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뭐 기사도 뭐 여러 번 쓰고 했는데 간략하게 한번 어떤 점인지 반응이 없더라고요. 반응이 별로 없는데 일단은 이게 역징적 법원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행정수도라는 법적 근거가 없이 그 행정수도 지위를 명시하는 법 없이 명확한 규정 없이 그냥 국회의사당도 완전 이전도 아니고 국회의사당하고 대통령실하고 이전하는 그 인프라를 먼저 구성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목할 것들이 1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의 목적에 행정수도는 세종이다 이런 것들이 딱 명시를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고 그게 들어서 위헌 판결을 받아보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1조에 전혀 없어요.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이제 2조 정의, 17조, 5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충청권을 다 애매모호하게 이제 행정수도의 범위로 표현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5조에서 보면은 세종시가 또 행정구역이야. 그러니까 충청권을 권역으로 이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여지를 남겨놓고 5조에 가서 보면은 결국에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라고 뉘앙스를 하는 법이래요. 그러니까 법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애매모호하고 행정수도냐 아니냐가 뭐 있지도 않고 그리고 앞뒤가 모순적이고 지금 명확성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런 법들이 이게 발효된 게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세종시 자체도 지금 이 법을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 미래라는 거를 어필하려고 지금 물밑에서 지금 뭐를 보고서도 작성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하고 있는 거를 그래 10년 노하우고 세종시 공무원들이 믿고 있어요. 최민우 시장도 믿고 있고 해수부 이전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런 것도 논란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 서문에도 넣고 좀 했으면 좋겠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출신이고 성남시장 출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 가까운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그냥 진단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나 이제는 어쨌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워딩에서 해수부를 내려보내는 걸 이해해달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어지는 워딩이 뭐가 필요했냐면 이거에 필요한 겁니다. 해수부 연말까지 이전하지만 행정수도특별법 연말까지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하겠다. 그리고 임기 내에 반드시 대통령실의 완전한 이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2004년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해줬으면 마음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의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이전 자체가 서울 사람들이 공공기관을 내려보낼 때 세종으로 내려보내면 이해하겠냐라는 두둔해줬죠. 그리고 인천 사람들은 지금 인천 사람들 내가 설득하고 있다. 해수부 가는 거에서 인천 사람 반발이 많은데 내가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내가 설득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해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거대 수도권의 과반 유권자 여론을 의식하는 발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강준호 의원실 측이나 대표 발의한 그 의원실 측에서는 이 법이 이제 광역적으로 포함해서 충청권 자체를 수도로 만드는 이런 의미 있는 거다. 그리고 위헌 판결을 비껴가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되게 애매모호한 부분 맞아요. 이건 법학자들한테도 여쭤봐도 그런데 근데 우리가 예전에 따져볼 게 예전에 지금 지방시대 위원장이죠. 임명됐죠. 김경수 전 지사. 내일인가 내일 모레 취임하죠. 취임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장까지 언급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의중을 전달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반대 의견이나 뭐 찬성 의견을 전달할지 모르겠지만 세종시에 와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할 때 말했던 것들이 있어요. 신행정수법, 행정수법을 위헌 판결을 받아보겠다. 그리고 나중에 개헌을 하겠다. 이거였잖아요. 임기 내 개헌, 나중에 추후에 그리고 청와대도 다 이전한 이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의식이 갖고 있는 노무현의 후예로서 그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지금 전혀 딴판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 얘기도 듣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구정개헌에서도 많이 어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 거점에 우리 세종시나 충청권에 와서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미 뒤틀어져 버렸다. 이 분의 대통령의 의지가 세종시에 대한 의식 구조 그리고 대통령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려는 의지 자체도 우리 충청민들이 정말 실망스러워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많이 허늘어졌다. 그 연결해서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해수부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라. 이해는 하지만 정말 잘하시고 계시지만 그 말을 꼭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민주당 출신 지역구 의원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문재인도 중요하죠. 김종민 의원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우리 김종민 의원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오히려 이분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지난 방송에 미안함 때문에 그런 말을 당연히 이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유영 의원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말 근데 이게 이분이 삭발할 수 있고 이분이 단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더 자유로워요. 이승훈 기자는 지금은 다 거슬이야. 삭발 단식 아니 원하는 거예요? 아니 원하는 건 아닌데 자꾸 그 얘기를.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말씀드려요. 정말 이해해요. 저도 만약에 민주당 정치를 하면 당원이면 이해를 해요. 근데 지금 거수기 역할은 못 하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을 모셨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네. 김용수 지방시대 위원장이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있고 그렇죠. 네. 예, 또 기타 그 정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충청권 의원들이 있다. 그 밀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자, 일단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죠?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워딩으로 봤을 때는 세종청사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잘 안 보이고요. 사실 그건 어려워.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떤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의지가 안 보여요. 정말 다른 대통령들은 좀 후지부지하고 뭐 이런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을 높이 평가하는 건지 낮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행, 실행력, 그리고 속도가 이건 기가 막히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잖아. 우리 다 느끼잖아. 이걸 뱉어놓고 번복 안 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대통령이 세종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해하고 있다.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근데 지금 잘 모른 척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를 모른다? 세종시도
지금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있고 세종시에 행복청이 있고 모른다? 다 빠졌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 수준의 정치인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러나 이게 세종시 공약을 지금 세 번 대통령 선거 출마했잖아요. 세종시 공약을 계속 내 10대 공약은 안 올렸지만 세종시 공약을 계속 냈던 분이에요. 내긴 냈는데 별 내용이 없었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해는 공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에 또는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런 어떤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된 적이 별로 없어요. 각인 아니, 잘못은 그럼요. 없어요. 김경수 지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가. 그럼 왜? 네. 왜 모르는 척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부산 경남의 PK 이제 도울경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그 개헌선까지 그 가장 강력한 정치 기반부터 역대 대통령의 200석을 넘고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자체가 정말 엄청난 힘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PK정만 갖고 와라. 40석 중에 20석만 갖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석만 갖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헌선 넘어요. 행정한 정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해수부 앞에서 세종님이 시장님이 이거 PKC 했지만 대통령실 직접 가면 어때요? 대통령실까지 전달하고 대통령실에 직접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 사진에다가 이승만 부시장하고 저기랑 특보랑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보도자료 내고 난 그것도 약하다. 하려면 제대로 좀. 그리고 한 가지 김종민 역할 그리고 강진현 의원의 역할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텔레비전하고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는 거 사석에 술 한잔 먹는 거 이거 해야 돼요.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세종시 의원 중에 한 분이 다 먹으려고 하면 배탈 난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이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라는 얘기가 좀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이걸 봤나? 노무현 대통령도 행정수도 이런 사실 속도전을 했거든요. 2003년에 취임하시고 나서 한 달, 두 달 안에 성남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줬고 그해 12월에 실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는 거거든요. 물론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희망을 걸고 있는 메시지 하나 세종시에 내려오셨을 때 그 선거 기간에 수도권 몰빵 정책의 폐해를 반드시 해소하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수도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지만 이 부분을 반드시 균열을 가하면서 대한민국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지방을 살리는 대통령으로서 지방의 시선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올해 12월까지의 어떤 그 시선이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짚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 몰빵 그 말이 되게 무섭다는 게 세종시 입장에서는요. 다 골고루 분산한다 5급 상태예요. 국책사업으로 가져야 될 것들이 시나리오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혜택에다 다 가졌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데로 분산한다. 그건 뭐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이 대통령으로서 실행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1순위, 가장 그 어떤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일단 해수부부터 먼저 시작합시다라고 아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의 수도권 대기업 저기 내려갑시다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해수부 문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관측 추측이지만 개헌적 위선 그리고 PK 민심 탈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반 정치 국정 동력 이 확보를 위해서 대선 때부터 장기 집권 플랜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거는 뻔한 그거는 제 주장뿐이 아니라 지금 들어가가지고 포털 들어가가지고 지역 언론만 부산 지역 언론 한번 보세요. 거기도 다 나오는 얘기 다 인정하고 있고. 자,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예. 이승근 기자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예. 자, 한 2,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과 여러 가지 잡음 끝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공식 취임을 정보세정 성사했잖아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하나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일주일간 세종에 머물면서 국정을 좀 챙겨달라라고 이제 주문한 것을 실행하는 단계. 그래서 지금 세종동에 있는 그 국무총리 공간에서 숙식을 하면서 서울 오가겠죠. 하면서 이제 하는데 내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한번 또 지켜볼 것이고요. 총리가 대통령이 부족했던 워딩에 대해서 좀 메워주면서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그 21년간 정체된 꿈, 국가균형 발전의 꿈, 수도권 과밀 해소의 그 가치를 실현하는
현장 방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은혜 총리, 저는 이재명 대통령 한 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절대 책임 천도에 반대하는 거예요. 책임 총리가 될 수 없는 분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둘이 뭐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좀 최장수 총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민희 시장. 제가 지금 최민희 시장은 뭐 여기 유튜브 보면 까는 것도 아니고 빨아주는 것도 아니고 최민희 시장에 대해서 좀 힘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의원들도 그렇고 정치권들도 그렇고 힘을 드리는 말씀이니까 절대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해수부에 너무 매몰되고 블랙홀 현상을 일으키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좀 거시적으로 크게 봐서 행정수 완성화를 갈 수 있는 과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세종시는 법대로 법에 의해서 법대로 발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법제도에 대한 개선, 개정, 재정을 좀 집중해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종과 충청은 해수부 논란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최적의 대안이 나와서 모두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연한 두 기자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뉴스앤톡 질병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